자, 월곡 닦아로 바로 들어갑시다. 월곡 닦아. 네, 정훈의 탕군가가 올해 고3들이 시험을 좀 봤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전체적으로 연시조네요. 옛사람, 지금사람, 이목구비, 갖건만화 안에서 14579로 나와 있네요. 월곡 닦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연시조이긴 한데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제 1수부터 들어가는데, 자, 정훈의 월곡 닦아지만, 네, 요거 연시조라는 점. 그래서 연시조는 나중에 다 부분 감상한 다음에, 아,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주제를 나타내고 있다. 요거 한번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첫 번째 수에서는 친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이네요. 지금도 옛사람 계시니 그가 내 벗인가 하노라 라고 해서 벗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네, 제 1수 여기죠. 네, 제 1수부터 시작하면 소주제부터 체크합시다. 그냥 쉽게 가자는 얘기죠. 예, 옛날 시조는 마지막 종장에서 주제의식을 그냥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쉽게 갈 수가 있다. 네, 친구를, 벗을 그리워하는 마음. 파란색으로 써볼까? 자, 벗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네, 주제의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초장, 중장, 종장으로 나눠서 들어갑시다. 초장,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옛사람, 지금사람, 이목구비, 같건만한.에서 옛사람이나 지금사람이나 이목구비가 같지만은 해서 옛사람을 먼저 좀 체크해 볼게요. 여기서 벗의 정체를, 사람? 네, 사람이죠. 자, 옛사람, 동그라미, 이거는 과거에 살았던, 네, 과거의 성현들, 뛰어난 학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성인들 또는 성현들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뛰어난 학자들 또는 뛰어난 득깨달음을 얻은 사람들. 지금 사람, 네, 지금 사람은 네모칸 쳐봅시다. 현재 시적화자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자, 지금 사람은 현 시대의 사람이에요. 네, 현 시대의 네, 사람들이라고 본다면, 네, 이목구비가 같지만은 해서 이 사람과 두 사람에 대해서 이목구비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목구비를 옆에다가 이목구비가 네, 같음이라고 할까요? 같건만은 부분을 밑줄 치고 같건만한 해서 이 둘에 대해서 외적인 요거는 네, 외적인 공통점이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죠. 외적으로는 뭐 얼굴, 눈, 코, 입, 귀, 그 다음에 손, 발,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이런 외적인 공통점을 얘기하는 거겠습니다. 근데 나 혼자 어찌하여 옛사람을 그리워하는가? 옛사람이나 지금사람이나 다를 게 없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네, 중장입니다. 여기 초장에서 외적인 공통점을 제시하면서 나 혼자 어찌하여 옛사람을 그리는가 해서 옛사람이라고 하면 과거의 성인 또는 성현들인데 그리는가, 그림 그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는가, 요것도 네모칸 쳐봅시다. 네, 그리는가, 그리워하는가 라는 뜻이죠. 그래서 네, 첫 번째는 요거 그리는가에서 물표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설의법을 통해서 진짜 친구일 수도 있고 옛 성인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옛사람에 대한 그리움이죠. 네, 옛사람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라든가 동경이라든가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중장에서 옛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자, 종장으로 갑시다. 지금도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오늘날도 옛사람 계시니 그가 내 벗인가 하노라 해서 옛사람 일단 동그라미 칠까요? 옛사람이 누구라고 내 벗이라고 해서 그냥 친구가 아니라 옛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그리워하고 있는데 옛사람이 뭡니까? 내 벗인, 그가, 옛사람 계시니, 그가 내 벗인 가운데, 벗을 먼저 하면 안 되겠네. 여기, 그를 먼저 동그라미 쳐야 되네요. 그가 빠졌네요. 옛사람이 계신데, 그가 누구라고, 네, 내 벗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 옛사람을 그리워하는 게, 진짜 공자님, 맹자님을 그리워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글을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서의 글이 바로 월곡을 나타냅니다. 이 그가 바로 월곡이고요. 옛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1번 월곡이 되죠. 네, 여기 옛사람이 이렇게 오는 것은 네, 월곡의 어떤 뛰어난 인품이겠죠. 뛰어난 학식과 인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옛 성인처럼, 옛 성현처럼 존경할 만한 사람이란 내용이죠. 옛 성현처럼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 친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다 플러스 뭐뭐 하노라라고 되어 있나요? 뭐뭐 노라 다이아몬드 치세요. 영탄법을 쓰고 있어요. 감정 강조하는 거죠. 영탄법을 통해서 자신의 벗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는 겁니다. 영탄법을 통해서 네, 벗에 대한 그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딱 보니까 옛사람이어서 성인군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인군자와 같은 월곡이라는 그 사람을 내가 그리워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월곡이라고 하는 분은 학식적으로, 인격적으로 뛰어난 사람인 것 같죠? 네, 친구를 그리워합니다. 자, 다음에 제2수로 넘어갑시다. 제2수로 넘어갑시다. 제2수가 아니라 제4수네. 아이고, 2수라고 써놨구나. 네, 네 번째 수에, 자, 청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송으로 울타리를 삼고 백운으로 장을 두르고, 자, 청송은 무슨 뜻입니까? 네, 초장부터 들어갈까요? 네, 초장에, 청송부터, 체크해 봅시다. 청송은, 푸른 소나무라는 뜻인데, 자, 푸른 소나무는 여기에서, 세상을 좀 뭡니까? 세상을 좀 연계해서 봐야 되는데, 자, 청송으로, 울타리를 삼고 백운으로 장을 두르고, 좀 단절감이 느껴지죠? 네, 그래서, 푸른 소나무인데, 이거는 속세에 대해서, 단절하는, 속세 단절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속세와 단절하는 거고요. 이거 청송은, 또 백운은 누가 울타리를 삼고 누가 장을 두르는 걸까? 벗이 하는 거죠. 그래서 3번. 이 청송이라고 하는 것은 속세 단절의 어떤 매개체 역할도 하지만 벗의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 거죠. 벗의 삶의 태도와 관련된 상징물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속세 단절의 매개체 이 부분에서 컨퍼런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CF 미리 써놓는 거예요. 네, 제가야산 독서당이 있죠. 최치원의 시입니다. 제가야산 독서당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난당 최치원의 작품이고요. 거기에서 온 산을 물로 둘러버렸다네 해서 물이 속세단절의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속세단절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물이다. 물과 비슷하다. 근데 청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또 백운도 있네요. 흰 구름이 있죠. 백운도 네모칸.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요게 두 번째 같은 겁니다. 청송과 백운은 장을 두르고 라고 했으니까 장막을 치는 거지요. 장막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속세 단절의 매개체니까 여기에서 백운이라고 하는 걸로 번을 더 매겨볼까요? 백운에서 4번으로 하나 하자면 세속적 욕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귀공명이라든가 입신양명에 세속적 욕망이 없음이라고 체크할 수 있는데 이 세속적 욕망이 없는 걸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느냐? 청빈함, 청렴결백함이죠. 그래서 세속적 욕망이 없는 것을 다른 말로 청렴결백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청렴결백함이 누구에게 있다고? 청렴결백함이 월곡에게 있다고. 월곡하니까 우리 동네 이름 생각나지 않니? 하월곡동, 상월곡동. 월곡동 있어요. 성북구에. 거기서 살았나 보지. 정확한 건 아닙니다. 뇌피셜입니다.
네,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돼요. 월곡이 있네. 월곡동이 있네. 그죠? 네, 백운으로, 네, 장을 두르고, 초옥삼간에 숨어 계신 저 네 번님에서, 네, 초옥삼간이에요. 네, 중장으로 갈까요? 초옥, 네, 삼간인데, 초옥삼간은, 네, 초가집 세 칸이란 뜻이에요. 초가집 세 칸. 근데 옛날 양반들은 집이 몇 칸이었니? 좀, 권세를 잡았던 양반님이 집이 99칸이에요. 방이 99개예요. 물론 방이 좀 조그맣긴 하겠지만, 자기 쪼개지만. 대박. 궁궐도 99칸. 야, 대박. 세 칸이면 아주 소박한 거예요. 요즘 집 세 개면 소신이 집이 얼마야? 방 세 개면 우리 못 사요. 방 세 개 힘들어요. 진짜 평생을 돈 부어야 돼요. 대출 받아야 돼요. 근데 얘들 방 세 칸이면 너 정말 가난하구나 이렇게 들었어요. 이야, 초가집이지 물론. 다른 숭숭 들어오는 아파트 아니에요. 자, 그래서 초가집 세 칸이라고 하는 건데 이 초가집 세 칸이라고 하는 것은 소박하고 겸손함이죠. 그래서 요거는 네, 화자의 어떤 네, 소박함 또는 네, 겸손함의 상징물이 될 수도 있어요. 화자로 보면 네, 겸손한 거고요. 소박함과 겸손함. 그래서 소박한 거에 관련된 거는 안분지적, 안빈낙도죠. 그래서 안분지적, 안빈낙도. 뭐 그렇게 되고 안분지적, 안빈낙도예요. 겸손함을 나타내는 거죠.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잘못 썼는데 소박함이 먼저 있으면 안 돼요. 바꾸자. 여기 단표누왕이라고 해야 되죠. 또는 단사표음이라든가 단표누왕이라고 해야 되는데 네, 여기는 단표누왕으로 합시다. 단표누왕, 초라한 초가집이에요. 초가집 한채라는 뜻이고 겸손하다는 것은 네, 여기가 안분지족 이렇게 해야 되겠죠. 겸손함, 소박함, 초옥삼간. 자, 숨어 계신 전에 번님에서 네, 번님이라고 되어 있네요. 초옥삼간 이렇게 되어 있고 네, 동그라미 치고 누구라고? 네, 월곡이라고요. 네, 월곡이라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네, 번님. 그죠? 그래서 월곡인데 예, 번님이 아마 자연에 숨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흉중에 진념이 없으니 에서 종장에서 네, 진념, 네, 세모 칠까요? 진념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와도 같은 생각이란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요 진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라는 뜻이에요. 분진할 때 그 먼지죠. 먼지와 그와 같은 생각이라고 하는 거니까 자, 어떤 네, 세속적인 어떤 그 욕망이라든가, 네, 욕망 추구를 나타내는 거죠. 세속적인 욕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속적 욕망. 자, 진념이 없으니. 그래서 세속적 욕망 또는 부귀공명을 추구하는 거죠. 부귀공명을 네,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귀공명도 있고 입신양명도 있어요. 세속적인 욕망 중에서 벼슬을 하고 싶은 부귀공명 또는 네, 입신양명도 써볼까요? 벼슬아치를 해가지고 네, 벼슬 관리가 되는 입신양명과 부귀공명 추구를 하는 것을 진념인데 그것이 없으니 그를 사랑하노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여기에서 네, 그것이 없으니 그를 네, 사랑하노라라고 하는 것은 역시 또 동그라미 들어갈까요? 네, 벗에 대한 네, 화자의 네, 긍정적 인식이 긍정적 평가겠죠. 긍정적 인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 청정결백한 거죠. 네, 소주제로 간단히 정리하면 네, 욕심 없는 삶을 사는 네, 욕심 없는 네, 벗에 대한 네, 예찬입니다. 네, 안분지족적인 삶을 드러내는 거죠. 또는 안빈낙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안빈낙도도 인정. 가난하지만 만족하면서 살겠다. 어차피
자연에 묻혀 살면 재산은 많지 않을 테니까. 근데 안문지적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다음에, 네, 오수네요. 세 번째는 오수. 자, 제 5수의 소주제는 무엇일지 좀 읽어보고, 네, 생각을 해 봅시다. 한마디로 그 슬쩍 내용을 보니까 여기는 네, 정말 친구를 찾아가고 싶어요. 벗인 월곡을 찾아가고 싶은 건데, 벗을 네, 찾아가고 싶은 네, 간절함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못 가는 것 같네. 여기서 초장부터 봅시다. 초장부터 봅시다. 번님 사는 땅을 생각하고 바라보니, 자, 번님 사는 땅인가요? 좀 다른가 보지? 자, 용추동박 기호 구름다리 위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번님 사는 땅인가요? 네, 번님 사는 땅, 네, 밑줄 치고, 이거는 누가 사는 곳이라고, 네, 월곡이, 네, 있는 곳이라고 일단 정리할 수가 있는데, 예, 바라보니, 용추동 박, 별거 없네요. 네. 그래서 용추동 박기호라고 해서, 네, 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용추동 박, 그거를 네모칸 쳐봅시다. 용추동 박. 공간적인 지명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요. 그래서, 네, 용추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용추동 박기호라고 하는 것은, 용추동은 화자가 있는 곳인가, 벗이는가라고 할 때, 네, 용추동 박기호, 구름다리 위로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네, 화자가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화자가 있는 곳이죠. 화자가 있는 곳. 그죠? 네, 화자가 있는 곳인데 이 용추동 밖이라고 하는 걸로 보면 네, 화자하고 저 구름을 좀 봤어요. 화자와 네, 벗의 거리감이 여기에서 나타나는데 네, 화자가 있는 곳을 다른 걸로 보자면은, 네, 만약에 월곡이 죽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요거는 현실 세계인, 네, 이승을 가리키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용추동 박기호, 구름다리 위로다라고 해서, 네, 구름다리 위, 구름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구름다리, 용추동 박하고, 구름다리는 네, 공간적인 대조로 나중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미리 좀 정리하고 갈까요? 공간적인 대조인데 구름다리 위라고 하는 것은 하늘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는 네, 벗이 있는 곳입니다. 벗인 네, 월곡이 있는 곳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이 벗이 있는 곳은 당연히 네, 거리감과 네, 단절감이 볼 수가 있죠. 구름다리라고 하는 걸 진짜 하늘로 인식을 했다면 정말 갈 수 없는 곳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예, 만약에 요거를 달리 보자면 네, 죽음의 세계로 본다면 현실 세계가 아니라 네, 죽음의 세계, 영혼의 세계로 만약에 인식을 하게 된다면 요건 저승이 되겠죠. 저승에 있는 네, 월곡. 그 다음 종장으로 갑시다. 거리감, 단절감이 느껴지는데 밤마다 외로운 꿈이네요. 자, 밤마다 외로운 꿈만 혼자 다녀오노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외로운 꿈. 자, 여기에서의 밤이라고 하는 것은 세모쳐야 되겠죠. 슬픈 듯한 시간, 내 애상적인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네, 외로운 꿈 요것도 세모 칩시다. 외로운 꿈 역시 세모. 자, 외로운 꿈 역시 세모. 정서를 직접 제시하고 있네요. 외롭다라고 해서 네, 1번 시적 화제의 정서가 네, 직접 제시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친구가 지금 옆에 없는 친구가 곁을 떠난 네, 외로운 꿈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리움이죠. 그래서 대상의 부재라고 할까요? 네, 대상의 부재와 네, 부재죠. 대상의 부재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외로운 꿈이라고 하는 거니까 대상의 부재. 대상의 부재 암시. 자, 외로운 꿈인데 만날 수는 있지만 아마 같이 계속해서 지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네, 그리움의 정서를 직접 제시했다. 그 다음에 대상의 부재가 암시되고 있다. 외로운 꿈만 혼자 다녀오너라 라고 해서 그리웠다 못해 네, 혼자 다녀온다 라고 하는 것은 네, 그리움이죠. 첫 번째 벗에 대한 그리움이 몹시 크다라고 볼 수도 있고 다시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네, 재회의 네, 소망이 간접적으로 또 암시되고 있는 걸로 볼 수도 있네요. 벗을 찾아가고 싶다,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 또 초장으로 네, 시작을 할 텐데 7번째 수를 좀 보다 보면 네, 죽은 고인이라고 되어 있네. 예, 중장에. 네, 고인이 된 벗에 대한 그리움이죠. 네, 여기 딱 보니까 죽은 것. 여기 해석이 괜찮네요. 고인이 된, 네, 벗에 대한, 친구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추모의 정서라고 얘기합니다. 요걸, 네, 추모의 정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모의 정서. 매는 첩첩하고 구름은 잦았으니 자, 매라고 하는 건가요? 자, 매는 첩첩하고 해서 매세모 또 구름은 잦았으니 구름이죠. 구름은 여기 또 니은으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구름도 세모 칩시다. 매 1번, 구름 2번. 요 두 가지가 상징하는 거는 뭐냐? 시적하자고 시적 대상인 친구, 네, 그리움의 대상인 친구를, 만남을 방해하는 거겠죠. 네, 방해물의 이미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네, 매라고 하는 것은 산이에요. 산, 마운틴. 산과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네, 어떤, 네, 화자와, 네, 벗 사이죠. 벗 사이의 네, 거리감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거리감을 나타낼 수도 있고, 또 어떤 만남에 있어서, 네, 만남의 방해물 또는 장애물의 이미지도 됩니다. 방해물 또는, 네, 장애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만남의 장애물, 방해물. 됐습니까? 네. 그리고, 네, 단절감을 나타내, 이 거리감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단절감이라고도 말을 바꿔서, 예, 표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체크하자면, 이 매와 구름이라고 하는 거의 표현법이 뭡니까? 대꾸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대꾸법하고, 그 다음에 첩첩이라고는 의태어죠. 네, 대꾸법과, 그 다음에 첩어라고 하는 것은 네, 첩첩이라고 하는 건데 첩첩이라고 하는 것은 의태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의태어 사용. 뭐 요거까지 구체적으로 파고들 것 같지는 않지만 예, 써져 있는 것만 체크했어요. 매와 구름은 잦았으니 고인의 집터가 바라봐도 볼 수가 없다라고 해서 자, 중장으로 볼까요? 네, 중장으로 보면 네, 고인이라고 하는 거죠. 고인 세모 칠까요? 고인이라고 하는 것은 네, 죽은 사람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고인, 네, 죽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죽은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네, 월곡이 되겠죠. 원관형 월곡입니다. 자, 고인의 집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집터가 두 가지 또 중의적으로 볼 수가 있네요. 네, 월곡이 네, 생전 살아있을 때죠. 네, 생전에 네, 살던 집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는 네, 월곡이 만약에 죽었다라고 하면 네, 월곡이 묻힌 네, 월곡의 어떤 무덤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월곡의 무덤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보기 조건을 걸어서 월곡의 무덤이라는 해석을 하자면, 월곡의 무덤이라고 해석을 하자면 여기 CF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모죽질환가 부분에서 네, 다북숙 우거진 네, 굴헝이라고 합니다. 이 굴헝이라고 하는 것이 다북숙이 우거진 초라한 초가집인지 또는
무덤인지, 네, 죽지랑이 묻혀있는 무덤인지 해석이 갈려요. 왜? 죽지랑을 거기에서 살아있는 관점으로 보면 만나고 싶은 그리움, 그래서 그의 집에 가서 하루 묵고 오고 싶은 소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모죽지랑가가 또 다른 한편으로 죽지랑이 죽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다복쑥 우거진 구렁은 무덤이 돼요. 왜? 이 가시쑥 같은 것이 막 이렇게 엉클어진 건 어디예요? 손질한 데 무덤가를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거라서 요 다복쑥 우거진 구렁이 참고가 될 수가 있다. 집터 부분에서. 자, 집터가 바라봐도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네, 볼 수 없다 부분에서 요거는 세모칠까요? 지금 네, 화자의 처지입니다. 화자의 처지는 가고 싶으나 갈 수가 없어요. 왜? 아마 유배 중이거나 임무를 맡아서 어디 먼 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화자의 처지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욱더 그리운 거죠. 추모의 정서, 그리움의 정서가 나타날 수도 있다. 자, 다음 마지막 9번째 수로 갑니다. 오늘은 요 9번째 수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9번째 수를 미리 좀 보고 나면, 네, 벗과 함께 이 세상을 잊고 싶은 거죠. 네, 이미 죽은 것 같지만, 벗과 함께, 네, 현실 세계인가요? 네, 어지러운 세상을, 네, 잊고 싶은, 앞부분에서 제가야산 독서당을 얘기를 했네요. 네, 잊고 싶은 마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좀 더 지어서 어지러운 세상을 잊고 싶은 마음 또는 정서, 심리 이렇게 제시하면 되겠네요. 소주제를 좀 길게 썼어요. 초장부터 봅시다. 마지막이니까. 상산에 체지하러 부디 넷이 갈 것인가? 이거 뭐지? 상산에 채지, 버섯을 캐러 굳이 넷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초장은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초장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의 옛 이야기, 중국고사를 인용을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상산 지방에 채지, 버섯을 캐다는 얘기입니다. 중국고사 인용인데, 밑에다 단어를 좀 써놓으면, 채지라고 하는 것은 버섯을 캐는 것이죠. 버섯을 캐는 겁니다. 자, 부디 넷이 갈 것인가, 그죠? 네. 그리고, 넷이 갈 것인가 해서, 두 번째, 서리법이 사용이 되고, 넷이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서리법. 그러면서도, 영탄법도 사용이 되고 있네요. 굳이 넷이 갈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뭔지 몰라요, 우리가. 처음 해보면. 자, 4명의 어지러운, 4명의 노인들이 버섯을 캐러 굳이 가야 될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 한나라 시대 때 얘기하는 겁니다. 요런 표현법을 통해서, 자, 요런 표현, 또 대꾸법도 있나요? 네, 보니까, 상산에, 넷이 갈 것인가? 네, 대꾸법인가요? 요거는 대꾸법은 좀 아닙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보면 중국고사를 인용했고 서리법과 영탄법이 좀 담겨져 있는 걸로 보니까, 영탄적인 요소도 좀 있죠? 그래서 설의법, 중국고사 인용, 요게 좀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영탄적 요소도 있고요. 그래서 영탄법은, 잠깐만, 갈 것인가? 영탄법도 아니네. 그죠? 엉뚱한 데 봤네요. 그래서 그 중장을 봤네요, 순간. 그래서 중국고사 인용과 서리법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속세, 어지러운 속세를 단절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속세를 잊으려고 하는, 속세를 벗어나려는 속세의 어떤 난을, 어지러움을 피하는 행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가? 요 채지, 버섯을 캔다라고 하는 요 단어의 상징적인 의미가 버섯을 캔다는 것이 속세의 어지러움을 피하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좀, 중국고사를 좀 알고 있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거라서 문제 출제율이
내용을 많이 묻지는 않을 것 같아요. 표현법이 뭐냐, 요 정도만 물어볼 것 같고, 네, 중장으로 갑시다. 중장으로 가서, 따라올 리 없는데, 우리 둘이 가옵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둘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네, 시적 화자하고, 네, 월곡을 얘기하는 거죠. 월곡인 벗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둘이 뭐를 가옵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네, 가옵시다. 요거는 네, 청유형 어미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청유형 표현을 통해서 네, 청유형 가옵시다라고 해서 권유하는 듯한 표현이지만 이 청유형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속세 탈속 의지라고 할까요? 속세를 단절한다기보다 네, 속세를 탈출할 탈속 의지가 암시되고 있는 거죠. 중장도 마무리됐고, 그 다음 종장으로 갈까요? 세상의 어지러운 일들, 그죠? 세상의 어지러운 일들, 듣도 보도 마옵시다 해서, 네, 세상의 어지러운 일들, 세모 쳐야 되겠죠? 꺼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요거는, 네, 화자와 벗이 꺼려 하는 것이고요. 꺼려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속세를 벗어나려는 이유죠. 속세를 둘이 벗어나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벗어나려는, 네, 이유. 듣도 보도 마옵시다 라고 해서, 네, 듣도, 보도, 듣지도, 보지도, 보도죠. 네, 마옵시다라고 했는데, 이 마옵시다라고 하는 것도 앞에 가옵시다, 마옵시다라고 해서, 여기도 역시 청유형 표현이기는 하지만, 진짜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보는 것처럼 단절 의지가 나타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요거 네, 속세에 대해서 단절 의지가 있는데 앞부분에서 미리 얘기했죠. 제가야산 독서당 물로 온 산을 둘러쳤다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벗이 누구냐? 네, 월곡이라고 얘기하는데 월곡이라는 사람은 임진왜란때 의병이었던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네, 우배선이라고 해요. 월곡 우배선이라는 사람일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 작품이 쓰여졌을 당시에 네, 월곡이라는 호를 가진 인물을 검색해보면 그렇게 검토가 된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의병 활동을 했었던 고구했었던 나라를 구하려고 했었던 그 사람의 어떤 숭고한 뜻을 기리는 연시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